Nordikus. 안녕하십니까, 루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이 노르디쿠스라는 게 뭐냐, 어떻게 시작했냐, 북유럽 커뮤니티 하는데 북유럽 커뮤니티가 뭐냐, 뭐 하는 데냐, 그리고 왜 이걸 시작했냐, 그리고 내 정체가 뭔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격이 급하셔서 이거 못 참겠다 그러면 지금 제 블로그로 가서 빨리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써있는 글은 정리가 2019년도에 쓴 글이네요. 노르디쿠스에서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다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 그리고 방송사에 5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사이에 또 외국계 회사에도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다, 무엇을 할 걸 그랬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미학, 그것도 방송에 대한, 방송을 확장시킨 영화에 대한 미학.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래서 미국을 갔습니다. Nordikus. 로스앤젤레스를 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영화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 특수효과로 바꿔서 졸업을 하고 인턴 생활을 마치고 9.11이 터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방송사로 들어갔고, 방송사에서 프로덕션 디렉터로 일을 하다가 그것도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여기는 그렇게 썼네요. 초상업주의 정수라고 불리는 영화, 웹, 디자인 전공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세우고 한참을 일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인생의 스토리가 아쉬웠다라고 적었네요. 저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는 손에 연필과 마우스가 떨어지는 순간 디자이너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필과 마우스 대신에 한 손엔 견적서를 들고 있고 한 손엔 계산서를 들고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순간이 너무 처량했다라고 적었네요. 내 존재가 희미해져 갔다. 그래서 휴가를 떠났고, 그 휴가를 떠난 곳이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에서 물 만난 고기같이 모든 게 새로웠고, 숨쉬는 창자콘들과 북유럽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존경스러운 예술적 가치들은 나를 다시 10년 전 순진한 디자이너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4살, 3살인 둘째 딸을 데리고 씩씩하게 다시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Nordikus. 16년 전에, 17년 전에 미국으로 갔을 때 겪었던 그 문화적 갈등, 그거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갔는데도, 같은 영어를 쓰는데도 다시 겪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내가 왜 지금 눈을 떴는지를 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치약을 뒤에서부터 눌러서 앞으로 흰 치약이 나오듯이 제 머릿속에서 글이 삐져나온 거죠, 일로. 그래서 그것이 스칸디나비아의 루크와 안젤라 블로그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거가 그 당시에 운이 좋았는지, 저는 운이 좋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절에 12년, 13년도, 14년 시절에 다큐멘터리 촬영, 또 현지 로케이션, 현지 코디네이터, 콜라보레이션, 처음에 그렇게 도와달라, 협의해달라. 또 하던 일이 제가 방송 일이니까 한국 방송사들 요구하는 건 거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촬영까지 직접 해가지고 그냥 원본 보내주고, 편집은 한국에서 하십시오, 저는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서 다시 놀랐던 게, 항공 일을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항공 일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또 바뀐 한국의 모습도 궁금해졌고, 그러다가 제 가정적인 사정이 있어서 와야 되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그 순간에 돌아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돌아오든지, 그런 선택의 기로, 그 다음에 한국에 일이 많아지는 그 순간, 거기서 저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게 해준 건 미국에서 스웨덴으로 가서 살았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도 계속 스웨덴에서 살 수 있다는 것. Nordicus. 그래서 한국으로 15년에 왔고, 와서 오자마자 책을 쓰기 시작해서 2권을 썼습니다. 내가 꿈꾸는 북유럽 라이프, 그리고 요거는 제 주제에 넘게 노르딕 소울이라는 북유럽 예술 책을 썼습니다. 그걸 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북유럽에 대한 정보와 사고를 알려드리고 또 소통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디자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 화장품 회사의 디자인 일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하던 그 노르딕스의 전신 회사가 디자인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디자인 외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 디자인 외에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은 개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인데, 이 상품 개발이 현지와 직접 상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품을, 어디에 있는 상품을, 반대로 유럽에 있는 상품을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어디다 팔고, 한국에 있는 상품을 북유럽에 있는 누가 디자인을 하고 유럽에 팔고, 한국에 팔고, 미국에 팔고, 이런 세 개가 섞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루되는 디자이너들이나 판매회사들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구글에서 찾으면 아실 수 있는, 작년에 무슨 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 회사들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업무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썼는데, 연구 및 개발 업무, 현지 조사 마케팅 업무, 연구 개발 업무니까 협업, 이미지 조사, 현지 마케팅 조사, 온라인 상품 판매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용역.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비수익 사업 같은 일인데, 문화교류 사업인데, 문화교류 사업은 요거는 수익보다는 세계에 대한 공헌, 애국이라고 그러면 너무 허풍이 되나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 걸 알리고 싶고, 마지막은 컨텐츠 프로덕션인데, 컨텐츠 프로덕션은 제가 하던 일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상업용 광고, 영상, 그 다음에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모 방송사, 또 모 지자체에서 그거를 자기네 업무, 연구 업무로 활용을 합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 도시 인구 감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딕스에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제 사고는 북유럽에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게 미국에 있는 사고가 북유럽으로 넘어가서 느낀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짬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북유럽 시각이 어떻게 보이나, 북유럽 시각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이벤트가 어떻게 보이나,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나, 그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반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객관화라는 어려운 말을 쓰시던데, 저는 드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으면 이렇게 비행기에서, 드론에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의 드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가 나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제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기 시작한 게 직장을 한참 다닌 후에야 나 지금 뭐 하고 싶지? 라고 물어봤듯이 또 한참 일하다가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지? 라고 다시 물어봤듯이 그런 일을 뭐 그렇게 겪는 것도 행운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조금 더 일찍 겪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쉽게 그런 생각에서 내 마음의 드론을 항상 띄우고 싶고 그리고 띄우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노르디쿠스 유튜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부교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느꼈던 그 순간으로 제가 다시 시간 여행을 해서 글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하니 어떻고 라는 바닥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을 역행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현재로 다가오는 순간에 최근에 썼던 이야기하고 맞으면 이제 현재하고 시간이 딱 싱크가 맞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관한 그 항목 또 약간의 시사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그 순서와 상관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라이브에 대해서 의견도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반성해야 될 거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